이런저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66세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중성지방 관리할 수 있고 덩달아서 LDL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신종련들의 골칫거리 고지혈증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고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 선생님들의 스타틴 약 처방은 나름대로의 일방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합리적인 추론에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타틴 치료제 과연 약인가 독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혈관벽에 지방기질이 쌓여서 동맥의 혈관을 좁게 만들고, 이렇게 좁아진 동맥의 혈관은 고혈압의 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지혈증 환자의 소비자들은 수많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스타틴이라는 약을 처방하는데요. 이 스타틴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육통도 생기고 과리염증도 생기고, 심지어는 치매 발생의 잠재적 위험까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고지혈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질, 즉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 지방은 인체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등등 인체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질, 지방,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과잉 상태로서 동맥 경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지질 혈증,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지방지질에 해당하는 콜레스테롤도 세부 내역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는 콜레스테롤 세부 내역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총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다음에 LDL이라는 것이 있고,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있고, HD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부 내역별로 관리해서 들어가는데, 병원마다 설정하는 한계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병관리청에서 설정한 그 한계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계치를 초과하면 문제가 되는데, 총 콜레스테롤이라든지 LDL이라든지 중성지방은 한계치보다 많이 나올 때 문제가 되고, HDL은 이 한계치보다도 적게 나올 때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성지방에 해당하는 콜레스테롤이 가장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이 중성지방은 우리가 흰쌀밥 위주로 이렇게 주식으로 삼다 보니 탄수화물과 당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성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잡곡밥을 드시게 되면, 그리고 먹는 양을 한 2분의 1로 확 줄여버리면 저절로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성지방을 방치하게 되면 바로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2021년도 이래로 중성지방의 약 190 내외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서울대병원에서 갑상선 종양을 잘라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190 내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중성지방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봄 이래로 평소에는 운동도 열심히 해왔지만 흰쌀밥을 이렇게 수북히 담아서, 배가 고프니까 수북히 담아서 흰쌀밥을 먹었습니다만은 이 양을 딱 절반으로 줄이고 가급적 혼합 공부를 위한 잡곡밥 위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금년 3월 봄에 금년 4월에 측정을 해보니 중성지방이 150 정도로 이렇게 확 떨어졌습니다. 딱 좋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LDL마저도 이렇게 좀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자체도 굉장히 숫자가 딱 적합한 숫자로 의사 선생님이 나왔다고 합니다. 약을 안 먹고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수치에서의 제 몸 상태는 아주 최상의 상태로 가볍고 굉장히 그 컨디션이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6세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중성지방 관리할 수 있고 덩달아서 LDL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하는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아주 희망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HDL은 혈관의 그 찌꺼기를 간으로 보내서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치보다도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도 여성이 약 10mg 정도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0을 한계치로 삼고 이 40보다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90 이상 나와버리면 탈수 현상이 생기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또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나쁜 놈으로 인식되고 있는 LDL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LDL은 나쁜 놈이 아니고 인체에 필수적으로 세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간에서 자동적으로 이 콜레스테롤 LDL을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과잉 상태가 되면 동맥경화가 되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잉 상태가 돼서 문제가 되는 수준이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스타틴이라는 약을 처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타틴이라는 약의 약리 작용을 조금 더 알고 나면 그야말로 이거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약 좋다고 오용 말고 인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인체의 필수 영양소인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합성을 해서 본능적으로 간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의 작용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LDL 숫자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LDL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인 LDL이 인위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발생하는 것이 근육통도 생길 수가 있고 가려움증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다 보면 우리의 근육이라든지 뇌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뇌는 우리 인체의 2%에 불과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콜레스테롤의 소비량은 약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가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치매 위험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그런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합리적 추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을 장기 복용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근육통이라든지 가려움증도 발생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장기 복용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을 갑자기 중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를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는데요. 이 어지럼증이 생겨서 이 약을 중단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는 사람 물어 탐문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은 이런 사례가 없는지 탐문을 하다 보니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복용 중단을 했더니 갑자기 쓰러져서 실신을 해서 병원에 실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야단을 쳐서 다시 스타틴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더라 하는 그런 탐문법에 의한 경험치들이 이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것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제어를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놨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장기 복용하게 되면 이렇게 자율신경계 교란도 생기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장기 복용하다가 쉽게 중단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LDL과 관련해서는 LDL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LDL이 산화 현상이 일어날 때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되겠는데, 방송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2편으로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학회에서는 CRF라는 비율법에 의한 초콜레스테롤 관리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CRF라는 것은 초콜레스테롤 나누기 HDL이 되겠는데, 이 수치가 5.8 이상이 되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살펴보게 되면, 단선적으로는 총 콜레스테롤이 240mg이 나오면, 데시리터당 240mg이 나오면 위험선상이 된다고 단선적으로 판정을 합니다만은, CRF 개념을 들여다보면 HDL, 본인의 HDL이 52 수준이라면 총 콜레스테롤이 300mg에서도 문제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HDL 수치가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관리해야 될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180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의 수준을 CRF 개념에서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콜레스테롤이 우리 인체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가행인 상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행이 되는 상태는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 넘치는 칼로리가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넘치는 칼로리가 되지 않도록 건전한 식생활, 그리고 흡연 중단과 그 다음에 가행 음주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자기 신체를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기 몸을 의사 선생님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기 관찰을 통해서 혈액의 성분 분석도 해보고 콜레스테롤 성분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똑똑한 환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똑똑한 환자 될 준비 되셨습니까?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십니다. 영차!